사주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사주 분석을 받는 분들은 유의하실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주 분석을 받을 때 너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 나에게는 항상 좋은 운만 흐르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넓게 봤을 때 항상 좋은 운만 흐를 수가 없습니다. 나쁜 운도 흐르고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런 운도 흐르고 이게 반복돼서 흐르는데 이제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때 자기가 이제 나쁜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한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찾아가지 않고 그 자기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이제 신뢰를 하니까 이 사주 카페나 철학관을 하는 사람들이 영업적인 차원에서 그 손님을 맞으면 그 나쁜 말은 일체 안 하고 좋은 말만 이렇게 해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도 일종의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 운의 흐름에 대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정보가 마찬가지듯이 이 정보라는 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 정확한 정보의 바탕 위에서 사람이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나쁜 것은 대처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보가 틀리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운이 좋게 흐르든 나쁘게 흐르든 일단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분석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주 내용이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 돈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그리고 자식들도 잘 되고 부부간에 금실 좋고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잘 흐르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삶의 그 굴곡이 있어요. 그러한 굴곡들이 모두 그 사주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확하게 사주 분석을 하면 나쁜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주 이론 자체가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주 분석을 받는 그 가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미리 안다는 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그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명리학을 통하지 않고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운이 흐르든 나쁜 운이 흐르든 일단은 그 운의 흐름을 그 미리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 사주 분석의 가치가 바로 그 점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주 분석을 받을 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주 분석을 통해서 내 운의 흐름을 미리 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운이라는 것이 그 한자로 할 때 움직일 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한다 그럴 때 그 운하고 같은 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역술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을 역술인이라고 하고 이런 학문을 역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역자가 바뀔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운자나 바뀔 역자나 모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도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하고 박영일 씨하고 같이 태어나신 분이 똑같은 사주를 갖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나신 분이 한국에만 약 100여 명 돼요. 그러니까 본인처럼 정유년, 갑진월, 병자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분이
한국에만 같은 남자만 약 1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지금 58세라는 이 나이에 그 같은 시각에 태어난 친구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100여 명 되는 그 친구들이 인생의 결과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가 똑같은데요. 사주가 똑같다는 얘기는 그 운의 흐름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결과가 달라요. 그 이유는 물론 뭐 어떤 부모를 만나고 뭐 주위의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운의 흐름이 같은데도 이렇게 삶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운이 흐르는데도요. 똑같은 운이 흐르는데도 나에게 그 흐르는 운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주 분석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그 체념해 버려요. 그러니까 내 사주 분석 내용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아 그럼 그렇지 내가 뭐 얼마나 잘 되겠어 이러면서 체념해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그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쁜 것은 극복하고 좋은 점은 더욱 개발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진취적인 사고,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록 사주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운의 흐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주 팔자가 똑같은데도 누구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누구는 돈 많이 벌고 누구는 가난하고 이렇게 그 큰 격차로 그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이 똑같은 그 사주를 갖고 있어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사주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사주는요,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나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60세까지만 수명을 잡아도 51만 8,400개의 사주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 수명이 70세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그 사주가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사주는 모두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종류의 이 사주들이요,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사주는 도화살이 강하고, 어떤 사주는 역마살이 강하고, 어떤 사주는 뭐 충과 합이 많고, 그런,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본인의 사주를 이렇게 쫙 봤을 때요, 딱 봤을 때, 그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이 병화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병자일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옆에서 병임충으로 충국을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나쁜 얘기부터 이제 계속 해드리는데 이 일간인 나를 그러니까 나에 해당되는 이 병화라는 이 오행이 병임충으로 충국을 받는다는 얘기는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게 병화인데 이게 수국화로 병임충으로 충국을 받고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 천간이 그 정신을 나타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혼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요, 지금 수기운이 두 개밖에는 안 되지만, 이 수기운이 상당히 강한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진하고 자가 있는데요, 이게 신자진 수국에서 반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하고 진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그 수기운을 많이 발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진유합금이 되고요. 이쪽으로 하면은 진유합금이 되고, 이쪽으로 하면 신자진 반합이 되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는 이 지지만 봤을 때에는 그 수기운이 그 비교적 강하게 발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유합금이 되더라도요. 이 금이라는 게 금생수하면서 수기운을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이 형성되더라도 이 수기운이 그 강해지는데 그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기운이 2개밖에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그 상당히 그 발산되는 그 에너지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라는 것이 수국화하면서 날을 치는 거거든요. 관살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이 수라는 것이 본인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본인은 그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주를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사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이 사주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오행이 비교적 골고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기운이 있고요, 여기 화기운이 있잖아요. 그리고 토기운이 있고 금기운이 있고 수기운이 있고 이렇게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사주는요, 그 특별한 기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 중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지금 박영일 씨가 그 보내주신 글에 의하면은 어릴 때부터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벌써 교도소를 3번씩이나 갔다 오고 뭐 그러면서 인생의 그 굴곡진 삶을 다 글로 적어주셨는데 이 사주만 봤을 때에는 굴곡진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청가는 병임충으로 깨진다. 그리고 수기운이 많아갖고 이것이 밀간이 나를 친다. 처음에 이렇게 나쁜 말을 했지만, 이 사주는요, 그, 그렇게 나쁜 사주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지금 이 세상에는 제가 지금 상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사주보다 못한 사주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상담한 사주 중에서는요, 이 사주는 비교적 좋은 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그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그 57년생, 그때는 이제 그 6.25 전쟁 끝난 지 4년밖에 안 됐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게 살 때, 그때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세대가 맞아요. 지금 현재 58세면 고생을 많이 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그 본인의 그런 굴곡진 삶 같은 것은 그 본인만이 갖고 있는 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지, 이 사주와의 그 연관성은 없어요. 지금 이 사주가 뭐 교도소를 3번씩 가고 그렇게 막 고생하고 막 그런 사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하고 똑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약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전부 본인처럼 그 100여 명 중에 상당수가 본인처럼 굴곡진 삶을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요, 그렇게 나쁜 사주가 아니에요. 제가 물론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지만 이 사주가 뭐 교도소를 몇 번씩 갔다 오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 사주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사주가요, 밑에 지지를 보면 도화살이 2개가 있죠. 자하하고 유라는 그 도화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화살도 비교적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식신이라는 것도 이제 그 밑에 2개가 깔려 있는데요. 이 구성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뭐 충국이 발생한다든가, 여기에는 그 합이 오히려 합이 발생하지, 뭐 부인궁이 깨진다든가, 뭐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어떠한 무슨 특별한 굴곡진 삶 그런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박영일 씨의 그 지나온 인생을 봤을 때에는요, 이것을 사주와 연관시켜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뭐라고 할까, 성격이랄까 아니면 본인의 의지랄까, 그런 것이 그 반영된 삶이지 이 사주하고 그렇게 어떤 연관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뭐 아주 운이 나빠서 내가 뭐 어려워졌다든가 뭐 그런 것을 찾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본인처럼 이렇게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사주는 특별한 기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신이라는 게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강도가 센 기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살서부터 20살까지 그때 이제 그 집안이 어려워갖고 그 형네 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그 수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걸 그걸 감안하더라도요. 그러면 이 목기운은
지금 본인이 화기운이 2개가 있고 목기운이 하나가 있는데 나를 나타내는 이 나를 도와주는 이런 기운이 위에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본인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러면 비교적 신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살서부터 20살이 이 천간의 수기운이 그 기신이라고 하더라도 밑에 이 목기운은 용신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수목을 나타내는 그 기운이 20년 동안 들어오거든요. 10살서부터 29살까지. 그런데 뭐 계묘년이나 이민년을 봤을 때 이것은 그 계묘년이나 이민년은 그 수보다는 목 기운이 더 강한 그런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수기운을 뭐 기신이라고 보더라도 이 목 기운은 용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살서부터 20살서부터 29살까지는 병임충으로 천간이 물론 깨지지만 뭐 그렇다고 해갖고 뭐 이 사람이 뭐 크게 잘못된다든가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지금 여기에서 무슨 사명살이 들어온다든가 뭐 충국이 발생한다든가 이 충국이 발생하려면 일단 좌우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 오기운도 이 지지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기운도 피해 갔어요. 충국이 발생하는 것도 피해 갔고요. 단지 20살서부터 29살까지 이 천간에서 병임충이 발생한다는 거. 뭐 이 정도지만 이런 것이 그 본인이 그렇게 막 그런 굴곡진 삶을 살 정도의 그런 사주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사주는 막 그 오행이 한쪽으로 막 치우쳐져 있고 막 충국이 발생을 하고 위아래 충국에다가 막 사명살 들어오고 막 사형살 들어오고 막 그 난리부르스를 다치는데 본인은 이 정도면은요, 그 비록 천간 내 자신이 뭐 병임충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오행이 이렇게 골고루 균형되게 있고 특별히 이 병임충 외에는 충국도 없고 이 대운에서 어떤 뭐 무슨 사명살이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로 봤을 때에는 그 특별히 뭐 본인이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렇게 뭐 어렵게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제 그 교도소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어렵게 살다가 이제 형의 도움으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셨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부인을 만나셔갖고요. 그때가 이제 가장 좋았다. 한 20여 년 동안이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이렇게 아이들 낳고 키울 때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또 보내주신 글에 의하면은 한 40대 초반까지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사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술을 좋아하고 아니면은 여자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뭐 가족들에게 뭐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고 그러니까 그 40대 중반 정도 돼갖고 이렇게 이제 뭐 그 그때부터 제대로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본인의 탓을 해야지 이것을 사주로 어떻게 운의 풀이를 하기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똑같은 사주가 이 사주가 진짜 막 충국이 많고 막 진짜 나쁜 사주다. 나쁜 사주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모르겠는데 이 사주는 아무리 뜯어봐도 그렇게 나쁜 사주가 아니에요. 나쁜 사주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그런데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요. 본인이 지금 나이가 그 58세지만 그 요즘에는 한 60, 70 막 이렇게 돼도 사람들이 한창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나 한 20년, 30년 전이나 그때 환갑잔치 했지 요즘에 환갑잔치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60세 된 그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한 30년, 4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60 된 사람들은요, 40년 전에 그 60 되신 분들보다 훨씬 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8세면은요, 한창 일할 나이에요. 한창 일할 나이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에 처하셨잖아요. 그 오랫동안 그 삶의 의지가 되었던 그 부인하고도 이렇게 헤어지셨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자살까지 그렇게 시도를 하셨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삶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이셨는데, 그런데 이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는요, 사주를 분석했을 때는, 사주가 만약에 진짜로 나쁘다면, 박영일 씨한테는 더욱더 비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사주가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내가 이제 지금부터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지금 아이들도 크고, 그래서 지금은 뭐, 물론 다 취업하기 어려운 나이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지금의 운에서 벗어나갖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주가 좋으니까, 지금부터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58세시니까 대운에서 봤을 때 기해대운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고요. 내년까지만 이제 기해대운에 해당이 되고 60세가 되면 이제 무술대운이라고 위아래로 이제 강력한 토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나간 때는 지나간 때라고 보고 앞으로 남은 삶의 운이 어떻게 흐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아래로 다 토기운이 들어와요. 60세 무술대운이 위아래로 다 토기운이 들어오고 오기 때문에 이 토기운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박영일 씨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점이고 또 한 가지는 헤어진 부인하고 다시 재결합할 수 있겠느냐 이 점이 이제 궁금하신 점인데요. 일단 60세가 됐을 때의 이 무술대운은 이 병자 일주라는 이 사주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토라는 기운이 있잖아요. 토라는 기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식신상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화생토 해주면서 식신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식신운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일하는 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60대에 있잖아요. 60대에 일을 많이 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일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쉰다든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60대에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지금 이 사주의 성격상 있잖아요. 뭐 특별히 나쁜 기운도 없고 특별히 좋은 기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어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기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 자체는 모든 운이 다 용신이라고 봐도 돼요. 지금 여기에 오신 것 제가 좀 수기운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금기운이라든가 수기운이라든가 목기운이라든가 모든 운이 그러니까 어떤 운이 들어오든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충국이 발생을 하면 안 좋지만 지금은 이 대운에서 봤을 때는 충국도 없어요. 단지 올해가 갑오년이거든요. 올해가 갑오년인데 이것이 이제 밑에 오라는 것이 좌우충으로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운은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올해 운은 좋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년 운이 이제 잠이 원진에 해당이 되는데 내년까지는 부인하고의 관계가 지금 물론 따로 살고 계시지만 내년에 재결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무술 60세가 되는 병신년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신자진으로 또 수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저는 올해는 어렵더라도 하여튼 60살 내년이나 훈년 정도 그때부터는 운이 잘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될 운은 화기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나타내는 이 화기운이
지금 너무 약해요. 약한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대운을 보면 화기운이 그 말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에는 화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70이 돼서 이제 그 화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정유라는 이 화기운이나 아니면 병신이라는 이 화기운이 천간에는 이 화기운이 들어오는데 이런 거, 이 화기운이 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영일 씨가 그 특별히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인하고도 그 오랫동안 의지했던 가족하고도 지금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좀 막막하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 운 자체는 그 말년운이 좋아요. 말년운이 좋다고요. 그러니까 70대, 80대 이때의 그 말년운이 그 지금까지 그 들어오지 않았던 이 화기운이 들어오면서 이때가 가장 그래도 이 말년에는 운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60대에 그 일을 열심히 해갖고 이때 기반을 잡아서 그 70대, 80대에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로 그 삶에 대한 의지랄까? 그 희망 같은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 자살 시도까지 하셨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그런 분들의 그 마음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어려움에 처하면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보통 사람들은 그런 자살 시도 같은 거 못 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요, 더 강한 정신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58세니까 이제 그 무술 대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운이라는 게 무자르듯이 50 기해 대운이 50세에서부터 59세고 무술 대운은 60세 1월 달이 되면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쯤 그러니까 60살이 될 쯤 이때부터 그 무술 대운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부터 58세 된 지금부터 이 무술 대운에 영향이 조금씩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운을 봤을 때에는 10년 동안은 일을 참 열심히 하고 그리고 70대, 80대 이때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올해라든가 내년이라든가 뭐 당장 1, 2년 사이에 그 부인과의 그 재결합 이런 것은 그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1, 2년 지난 다음에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수입이 생기고 그러면 다시 부인하고도 재결합을 하시고 그 가정도 안정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운 자체는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이 사주 상담을 하신 거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흘러왔던 지금까지 흘러왔던 운은 본인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엊그저께 제가 바로 직전에 올려놓은 게시판에 올려놓은 30몇 살 먹은 그 남자분 그 사주가 이 본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게시판에 한 20개의 사주를 올렸는데요. 이 본인의 사주는 그 20개의 사주 중에 한 5번째 안에 드는 그 좋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쁜 사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사주가 좋으냐 나쁘냐, 뭐 운이 좋냐 나쁘냐 이것은 둘째고요. 일단은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열심히 일해서 빨리 자리를 잡고 그 가족들과 같이 재결합해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 본인의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금까지의 이 어려웠던 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주 자체만 딱 봐도 본인은 충분히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도 지금 양기운이 양이 6개고 음이 2개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소심하고 좀 내성적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좀 같은 남자로서 봤을 때 좀 남성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렵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좌절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그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적지 않은 시간 안에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뭐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인과 재결합한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다른 분들은 이제 사주 분석하고 그럴 때에는 뭐 대운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뭐 충국이 발생하고 뭐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다 뭐 20대나 30대 뭐 많아야 40대 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박영일 씨의 나이가 58세. 그러니까 지금 그 객관적으로 봐서 많은 나이가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그 되게 젊은 사람들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해드린 분 중에서는 비교적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 지나간 거야 뭐 자세하게 할 필요 없고 앞으로 남은 시간 특히 이제 60대가 되는 10년 동안 이 무술대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아래로 다 토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무술이라는 것은 이 박영일 씨에게 열심히 일해라 그런 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했던 사주 분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막 20대부터 하나하나 막 분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 박영일 씨는 이 60대 운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70대, 80대에 이 천간에 좋은 화기운이 들어와서 본인의 그 말년운은 상당히 좋다는 거.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57년생인 그 박영일 씨의 그 사주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이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뭐 좋으냐 나쁘냐, 뭐 거기에 대해서 인생 전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주를 분석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 박영일 씨는 깊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박영일 씨하고 그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 좋은 인연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주 분석을 이제 시청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또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박영일 씨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